안녕하세요. 보험가 상속의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모르면 호갱되는 연금 가입할 때 국가에서 주는 두 가지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오늘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변액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투자, 펀드투자 투건인,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종합자산관리사입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굳이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본 짤인데 재밌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온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을 벌지 않아도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 두 번째는 돈을 벌지 않으면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돈을 벌지 않으면 자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람. 네 번째, 돈을 벌어도 자산이 줄어드는 사람. 네 번째가 굉장히 우울한 부류이고 첫 번째가 우리가 원하는 삶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삶을 지향해야 적어도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그 일말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1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주식 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예요. 근로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근로소득은 당연히 우리가 최대한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부가적으로 이 두 가지로 효율적으로 돈을 운영을 해야 돈을 벌지 않아도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에 해당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을 해야 돼요. 굳이 여기에 제목을 적자면 저는 행복한 은퇴라고 적고 싶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에는 기본적으로 현금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예금과 적금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금이나 은, 그리고 달러 같은 안전자산, 그리고 채권도 들어가겠죠. 여기에 이런 안전자산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들어갈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돈을 벌지 않아도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네 가지는 접어두고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적금이죠. 이 마지막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쵸? 그 주식 투자 중에서도 국가에서 주는 세금 혜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주식 투자. 자,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주식이 아니라. 자, 주식 투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투자하는 주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펀드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요즘에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ETF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레버 카운트 같은 이런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자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ETF도 마찬가지지만 S&P 500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ETF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200 같은 ETF도 있고요. 자,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이 S&P 500 그리고 나스닥 ETF, 코스피 200을 단기, 중기 목적이라면 요거를 ETF로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되고, 장기 목적이라면 제가 오늘 주제로 정한 나라에서 주는 두 가지 세금 혜택을 반드시 챙기면서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왜 S&P 500, 나스닥 ETF, 그쵸? 여기에다가 장기 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느냐? 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 혜택 이야기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예요. S&P 500, 특히 코스피 200은 치울게요. 자, S&P 500이나 나스닥 ETF, 결국에는 미국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서도 세금 혜택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오늘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세금 혜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이 두 가지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예전 영상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전설적인 투자가 중에 여러 명이 있지만 딱 한 명만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누구죠? 워렌 버핏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 딱 한 명만 뽑으라고 하면 1위죠. 워렌 버핏. 그렇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전설적인 투자가가 2008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2017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투자 내기를 해요. 10억짜리 투자 내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나는 S&P 500 인덱스에다가 10년 동안 그냥 투자를 하겠다. 손 안 대고. 나와 상대할 사람은 조금 더 액티비하게 투자를 해서 이긴 사람 이름으로 10억을 기부를 하자라고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광고를 이렇게 해서 이 대응에 응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티지 파트너스의 테드 사이즈라고 하는 대표예요. 이 사람이 테드죠. 이 사람이 이 내기에 응해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32만 불씩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10년 뒤에 10억이 되도록 설계를 해서 내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결과가 당연히 나왔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워렌 버핏이 투자한 S&P 500은 연 평균 7.1%의 수익을 냈어요. 복리 수익입니다. 그쵸? 투자는 복리니까요. 그쵸? 그리고 테드 사이즈가 투자한 헤지펀드는 5가지 헤지펀드에 분산해서 투자를 했는데 2.2%의 연평균 수익을 냈어요. 당연히 워렌 버핏이 이겨서 워렌 버핏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우상향이에요.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언제나 플러스고요. 물가가 항상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일 수밖에 없죠. 그거를 워렌 버핏이 10년 동안 증명을 해낸 거예요. 내기로서. 그리고 최근 지금 2021년 기준에 최근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14%의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은. 근데 이거를 최근 20년, 50년, 100년을 봐도 거의 연평균 10%에 육박한 상승을 했어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세계에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이 모두 직결되어 있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미국 1위부터 500위 기업에만 투자하는 S&P 500이라면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 등등이 포진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1위부터 500위 기업. 그렇죠. 그러면 지수는 자연스럽게 우상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랜드마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먼저 상승을 해야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같이 상승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으로 볼 때는 미국 시장이 랜드마크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에 가면 다른 시장도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시장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나가,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이 베트남 전체 지수보다 시가총액이 커요. 이렇게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하나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보다 큽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전체가 2100조 정도 돼요. 페이스북 하나가 2500조입니다. 엄청난 거죠. 시장 자체 규모도 굉장히 차이가 날 뿐더러 전 세계 투자가들이 미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나라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이렇게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S&P 500과 나스닥 ETF를 큰 비중으로 넣고 있어요. 특히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S&P 500과 나스닥 ETF에 투자할 때,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할 때 나라에서 그냥 주는 세금 혜택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세액 공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과세예요. 이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그냥 금융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세액 공제는 뭐냐면 내가 연말정산할 때, 그쵸? 연말정산할 때, 그리고 종합소득세 낼 때 결정된 세액에서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내 연봉이
5,5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13.2%를 돌려주고요. 그리고 5,500이 안 된다. 그러면 16.5%를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냐면 1년에 최대 4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받는 규모는. 그렇죠. 그럼 이 400만 원에 13.2% 또는 16.5%를 돌려주는 겁니다. 납부할 수 있는 거는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죠. 400만 원 초과해서 내는 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게 있냐면 연금보험이 있고요. 아니죠. 연금저축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IRP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서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다. 이자가 공시이율이 너무 낮고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가입하는 게 뭐냐면 연금저축펀드와 IRP입니다. 이 IRP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700만 원에 16.5%는 굉장히 큰 거죠. 13.2%도 굉장히 큽니다. 자,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400만 원 더하기 700만 원이 아니라 둘 다 가지고 있어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IRP는 단독으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7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단독으로는 400만 원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면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IRP 3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 혜택을 총 700만 원에 대해서 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엄청난 혜택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연금저축펀드 IRP가 수익이 제로, 1년 수익률이 제로라고 해도 실제로 13.2% 또는 16.5%의 단위 수익이 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 세금만 이렇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되는 겁니다. 과세 이연이지만 훨씬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준비를 하면서 S&P 500, 나스닥 ETF에 투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요거대로 우리가 수익률을 챙기고 그리고 세액공제까지 수익을 봐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혜택은 반드시 챙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비과세 혜택입니다. 비과세는 금융소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세를 없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죠? ISA, 종합자산 이 계좌가 있죠. 종합자산 뭐죠? 종합자산 관리 계좌. 제가 이름 용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ISA 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변액보험이 있고요.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금보험도 아까 연금저축보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공시이율이 너무 낮고 변동이율인데다가 요거는 사업비까지 높죠. 그래서 얘는 정말 가입하면 안 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ISA는 내 소득,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200만원이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내면 되니까 15.4%의 이자소득세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굉장히 이득인 상품. 근데 비과세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변액보험은 어떠냐면 변액보험은 내가 10년이라는 기간을 5년 납부를 하고 10년이라는 기간을 유지를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득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월 150만원 납부한 돈에 대한 월 150만원을 10년을 내면 1억 8천이죠. 그 1억 8천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얼마가 생기든지 간에 세금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시납은 1억 기준입니다. 1시납 따로 적립하는 월 150만원 따로 1인이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비과세 계좌를. 그래서 IS 계좌 플러스 변액보험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변액보험이 사업비가 높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전에는 평균 14% 정도 됐지만 지금은 7%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래도 일반 ETF보다는 훨씬 사업비가 높아요. 수수료가 세지만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 플러스 알파겠죠. 2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가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게 사업비 7%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변액보험은 욕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크게 세액공제, 비과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각각의 극명한 단점이 있어요. 방금은 장점만 설명드렸고, 단점은 뭐냐면, 세액공제는 내가 굉장히 많은 돈, 연 700만 원, 연 400만 원을 모아나가요, 계속. 그러면 수천만 원이 나중엔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중간에 찾아 쓸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혹시나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뱉어내게 되면서, 그쵸? 이거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액공제 본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젊은 분들이 연말정산 때문에 혹해서 가입을 했다가 너무 많은 돈을 넣었다가 집 살 때, 차 살 때, 아기 키울 때 돈을 예상을 못하고 너무 많은 돈을 넣었다가 이걸 해지하는 경우, 그래서 기타 소득세 16.5%를 토해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일수록 세액공제의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비과세를 먼저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중간에 수수료 없이 인출을 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다가 나중에 이게 완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액공제로 가져가는 게,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추가적인 ETF나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고 공부해 나가신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중에 우리가 1번 돈을 벌지 않아도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 부류에 속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S&P 500 나스닥 ETF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낼 수 있는 ETF인 거죠. 그러면서 세금 혜택을 챙겨나가고, 젊으신 분들이라면 비과세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세액공제를 낮추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 자금 활용이 어느 정도 이것 말고도 유동성이 확보되신 분들은 그 이후에는 세액공제에 올인을 해서 나머지 혜택을 챙겨나가신다면 조금 더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길게 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